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2주차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창업중심대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바로 이어서 그 예창패의 쇼크가 있었죠. 그 쇼크 이후에 이제 창업중심대학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면서 약간 좀 예비 창업 패키지의 대안처럼 이게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예비 창업자부터 이제 창업대학 기업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널려 있고, 또 이제 7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창업 기업에 이제 기회를 주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이미 공고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영상을 이거저거 올리고 좀 할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때 바로 또 팔로우업을 하지는 못하고, 또 그렇지만 다른 분들께서 또 충분히 분석을 잘 해주셔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번에 이제 굉장히 지원 사업 공고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총 한 7페이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105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반이 좀 넘죠. 68개 정도를 제가 유용한 사업들을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매주 보고 계시는 M&L 뉴스는 kstartup.go.kr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넷 홈페이지 안에 나오는 이제 공고들을 제가 매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공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요 홈페이지 주소 치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신규 사업 공고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매일 새로 올라오는 사업 공고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9시에서 한 6시 사이에 많이들 올라오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공고문 열어보고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냥 단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시키고 실질적인 어떤 자금 지원이나 공간 지원 같은 것들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 갭이 좀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뭐 그래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시즌에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 콘텐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중심대학이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하게 나왔는데요. 먼저 요거 모집 공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창업중심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일반 창업 기업도 이제 모두 모으는데요. 트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 기반 창업과 대학발 창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발 창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련 대학이나 소재지에 이제 그 속하는 대학에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곳, 그 연관이 돼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거나 교원, 교직원이나 연구원인 경우, 즉 그 대학교에 이제 뭔가 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보육기업이거나 기술 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 안에 있지 않아도, 혹은 그 학교에 무슨 뭐 산단이나 아니면은 그 기술지주나 이런 데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거나 약간 이런 형태로 뭔가 대학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 관련 대학이나 아니면 그 소재지의 그 창업중심 대학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권역이다 그러면 이제 한양대가 창업중심 대학인데, 이제 한양대에 꼭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 서울 권역 안에 있는 어떤 대학에 지분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발 창업은 대학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창업이나 뭔가 좀 더 하이 레벨의 뭔가가 있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발 창업에서 그냥 내가 그 정도 기술 갖고 있는 사람께 경쟁을 하느니 나는 그냥 지역 기반 창업으로 일반 창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 기반 창업이 535개사, 대학발 창업이 222개사니까 한 2대1 2배 차이 나잖아요. 지역 기반 뭐 다 합치면 750개 정도 되는데, 757개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대학 내에서 그렇게 창업을 했다 그래도 아이템이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 자체는 되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좀 독하게 얘기하면 좀 허접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안에 들어가면 경쟁률이 셀 것 같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만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안에서 훨씬 더 이제 좋은 대우받고 좋은 지원 받으면서 갈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이제 이쪽이 또 뭐 경쟁률이 터져나갈 수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학생들 싹 몰리면 또 경쟁률이 터져나갈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떤 전략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복불복인데요. 다만 이제 그래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제 그 전년도에 얼마나 이제 경쟁이 됐나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잘 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지역 기반 창업은 이제 소재지의 창업 중심 대학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거기 있는 경우, 이제 본가 주소지, 그러니까 자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 그 주민등록등본 띄었을 때 나오는 그 주소지 그걸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업 소재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본점이나 지점 주소, 등본 띄었을 때 나오는 그 주소. 뭐 사업자 등록증을 떼었을 때 나오는 그 주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집이 대구인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대구에 아직 적이 있다 그럼 대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이제 대구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또 서울로 내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자,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보시면은 뭐 사업화자금 평균 7천만 원, 최대 1.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평균 7천을 맞추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요거 좀 트랙에 따라서 예비 창업 트랙은 보통 평균 한 4, 5천 정도에 맞춰서 주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은 한 7천 정도, 그다음에 창업 도약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1.2억 원 정도인데 뭐 그럼 창업도약기 오래될수록 더 많이 주는 거 왜 그러냐 그러는데 보통 그런 기업들은 규모도 크고 성과도 그만큼 나와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실제로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비 창업자도 돈 많이 주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 10명 직원 있고 이런 기업 정도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어떤 그 소요된 정도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또 이제 따지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총 사업비가 70% 이상, 30% 이상이고, 예비 창업자는 100% 구성 가능.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비 창업자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아서 7천만 원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예산을 그냥 100% 7천만 원을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기업이 7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100%가 아니고 70%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자기 부담 사업비 30% 현물이나 현금을 포함시켜서 총 1억 원으로 사업비를 내서 내셔야 되고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예산인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나 이거 예산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러는데 사업 계획서 안에 있는 지침을 보시되 일단은 최대치에 최대한 맞춰서 쓰시는 게 나중에 조금 편하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거 예산 쓸 때 뭐는 쓸 수 있어요, 뭐는 쓸 수 있어요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조금 범주가 어긋나도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일단 써내면 돼요. 요게 작년, 재작년, 올해가 조금씩 계속 달라져요. 왜냐하면 매년 뭔가 이걸 허용해줬더니 문제가 되고 이걸 허용을 안 해줬더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어떤 거 완화하고 어떤 거 규제하고 이런 게 좀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일단은 적어내시고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또 주관기관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세부 항목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필요한 거 쓰시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건 재료비, 뭐 장비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거 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교통비, 뭐 출장비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약간 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현금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뭐 접대비로 쓰는 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거 안 되고 커피 이런 것도 안 되고, 왜냐면 그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화를 위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런 양산이나 이런 제품 판매를 위한 그런 지원이라기보다는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업에 관련된 것들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렌트카 차도 안 돼요. 소카 정도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되지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안 되는데, 그 확실하게 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좀 제외를 시키고 이제 보통 확실하게 그 비목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중심 대학은 좀 특이한 게 원래 그 예창, 초창, 창도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창업 중심 대학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업 중심 대학 안에 예비 창업 트랙이 있고 초기 창업 트랙이 있고 창업 도약의 트랙이 있고 각각의 트랙에 TO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트랙별 TO를 다 없앴어요. 트랙별 정원을 다 없애고 그냥 창업 중심 대학에 전체 222개다.
대학은 그럼 그 안에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도약 기업의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지역 다 합쳐서 757개라고 하면은 그 757명이 싹 다 예비 창업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줄 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가 정말 줄 데가 없다 그러면 진짜 그냥 싹 다 초기 창업 기업이나 창업도약 기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고 정해진 비율은 없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도 몇 명 뽑아야겠지 그런 거는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좀 외부에 보기 안 좋으니까 조금 뭐 어느 정도 비중은 있겠죠.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몇 퍼센트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횟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비하고 초기하고 창업도약 받잖아요. 그럼 총 3회니까 창업중심대학은 트랙을 안 내는 대신에 총 3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창업도약 패키지를 하거나 창업중심 대학의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창을 안 받았어요. 나는 초기 창업 그냥 그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사업을 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받았어.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번 다시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창업중심 대학은 횟수기 때문에 창업도약 패키지에 준하는 창업도약 기업으로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회를 합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약 이력이 2회까지가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3회가 찼다 그러면 이제 불가한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총창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안 받고 총창사를 받으신 분들은 창도패하고 창도패 받고 창중대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거나 창중대만 2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적용이 되고 작년도 적용이 됐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뭐 무슨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탁상행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예, 뭐 근데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정확하게는 이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언뜻 볼 때는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중진공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기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청창사는 같은 거니까 둘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창중대 3회에는 우리는 그거 청창사 안 칠 거야 그냥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이거 니들 창중대 횟수 넣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그래서 의도가 뭐였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괜히 관라치기로 이렇게 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그냥 삭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도 모두의 창업. 이게 참 말이 많은데 요것도 제가 사실 이제 지난번 이제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역사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뭐 이제 되게 작년하고 올해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2018년도 여름에 추경이 잡히면서 기술력 신현 청년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2018 오픈 바우처 뭐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의 이름의 지원 사업이 나왔어요. 그 뭐 왜 나왔는지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예비 창업자 그 중에서도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인재 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만 이제 2번을 합니다. 근데 그 2번이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긴 했지만은 성과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야 이거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비 이 기술력 신현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 오픈 바우처 이거를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그게 2019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창업선도대학이네 뭐네 해가지고 뭔가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초기 창업 기업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기업들은 창업도약 패키지 이렇게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패키지 사업이에요. 2019년도에.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뭐 그 사이에 조금 뭐 뽑는 방식은 다양했었는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여름이 되니까 그때부터 특화를 만듭니다. 이 특화에서 제일 처음 들어갔던 게 제가 그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특화가 들어갔고요. 중장년 특화가 들어갔고요. 소셜 벤처도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했어요. 중장년 특화는 아마 2020년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 정도인가 21년 정도가 됐을 때 추경에서 처음으로
중장년 트랙이 생기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중장년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이제 중장년 트랙을 따로 만들진 않고 그 안에서 청년 60%네 중장년 40%는 해가지고 여전히 청년 창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지만은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올해는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날려버렸죠. 이제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창, 초창, 창도가 원래 옛날에는 한 개의 기관에서만 하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좀 특이하게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을 3개를 따로, 한 학교 내 3개를 따로 꾸려서 예비 창업도 없고 초기 창업도 없고 창업도학도 바꿨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고 또 실제로 한양대가 되게 그런 걸 잘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운영됐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서울대는 초기 창업 패키지만 했거든요. 이거 하나 대학별로 이거 다 할 수 있는 대학을 주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창업중심대학. 그래서 창업중심대학은 예창, 초창, 창도가 3트랙을 해서 처음엔 여기에서 포션을 조금씩 빼서 주다가 갑자기 그냥 단독으로 자꾸 나간 게 이제 재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런 중장년 대비해서 경험과 지식은 부족하잖아요. 어리니까 아직. 뭐 에너지도 많고 열정도 많고 의지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이제 트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살아온 기간만큼의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또 이게 평가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약간 불합리한 그런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은 좀 따로 하자. 그래서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따로 줘야지 해가지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선 1,000만 원 주고 창업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예비 창업 패키지로 그 다음에 특혜를 줘서 이제 약간 이어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그냥 이거를 아예 제2의 예창패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얘가 사라졌죠. 얘가 사라진 거고 대신에 얘를 없애는 대신에 이제 모두의 창업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창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예창패에서 넘어온 건 아니에요. 예창패에서 넘어온 건 아닌 게 모두의 창업은 애초에 한 명한테 평균 4,5천을 안 준단 말이에요. 생애 최초에서 넘어왔다고도 하기 힘들고 그냥 이거와 이거를 적당히 뭉뚱그려서 5,000명 뽑겠다는 건 이제 모두의 창업인데 뭐 요런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최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예창패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모두의 창업에 대한 거라서 사라졌냐 그러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안 그럴 수도 있다. 뭐 요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막 그때 분개를 했던 건 이 히스토리 때문에 분개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이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그 기술 보증 기금에서 살 때 이때 오면서 온갖 그 시행착오들을 다 봤는데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가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는 도중에 있었던 그 여러분 중에 되게 불만 많이 갖고 계신 막 올리는 분도 있잖아요. 문제 많다고.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쌓였던 적폐들이 쌓여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거를 지금 거의 똑같은 루트로 지금 가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 때문에 제가 좀 분개를 한 건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한번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는 한번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창업 보육을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거 역사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입니다. 살펴볼 만한이 아닌데. 자, 창업중심대학 3월 23일까지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내벤처가 나왔는데 3월 30일까지. 예술 분야 창업 지원 사업 이제 내일까지 이제 3월 9일 월요일까지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3월 24일까지입니다. 입주 공간 창업 경진대 엑셀러레이팅 창업 교육 오픈 이노베이션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라고 해서 사내벤처팀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그 50명 뽑죠. 작년에 이제 30명 뽑았고 사업화 자금 평균 7천만 원, 최대 1억 원. 예창 지금 일반 분야가 평균 4천만 원에 맞췄는데 요거는 1억 원이죠.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은 그 인원이 여성은 늘었는데 왜 일반은 6분의 1 토막을 냈냐 이제 이거 남녀평등 문제 아니냐 그러는데 얘기했지만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화 분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추경 때 잡혀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특화 분야의 지원 사업이 되게 애매모호했던 거는 창업진흥원이 직접 컨트롤을 한다기보다는 특화 분야가 나왔을 때 약간 창업진흥원이 거의 위탁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이게 전문기관 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행정의 구조상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특화 분야를 맡은 전문기관들이 대체로 조금 그 주관기관들이 조금 더 급이 약간 창업진흥원에서 그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애매한 약간 독립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보통 그 좀 별도로 배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 그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약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 전반적으로 한 1.1배에서 1.2배, 3배 정도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맞게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모두의 창업이 나오면서 한 300억 정도를 예산을 훅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마 특화 분야에 있는 기관들의 돈을 창진원이 마음대로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건 창업진흥원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고 예산을 거기서 300억을 뺐는데 그 300억 중에 특화 분야를 맡고 있는 주관기관은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러운 이해관계예요. 실제로는. 사실 뺏어 올려면은 그 더 위에 있는 중기부에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거기도 애매했던 거야, 내가 볼 땐. 왜냐하면 특히 여성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산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야, 사업화 자금 7천만 원, 최대 1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에 작년에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는데 사실 사내벤처로 시작하시는 분들, 기회 있는 분들은 이거 하는 게 맞긴 맞고요. 근데 보편적인 기준에서 예창폐 사내벤처는 저는 문제가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사내벤처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병폐 중에 하나가 사내벤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 회사의 다른 팀이 벤처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멀쩡하게 월급 주면서 잘 고용하고 있던 애들이 창업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인건비대로 빨리고 쟤들은 창업한다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내벤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업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 사업해 그러면서 해준 복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스핀오프로 이제 벤처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뭔가 같이 협업도 하고 하면서 하는 뭐 그런 이제 느낌으로 나가는 게 사내 벤처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내 학회사에서 갖고 있는 세부적인 아이템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내 벤처가 나가면 그만큼 훨씬 더 성장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준으로 이게 정의가 됐는데 현실은 결국에는 기업이 자기네 지분 갖고 있는 새끼를 하나 까는 거예요. 이 문어발식 그게 될 가능성도 되게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컨트롤하진 않거든 또 창진원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늘렸더라고 또. 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잘 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특화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전 이게 30에서 50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지원 자금당이 전 사실 더 놀라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약간 이런 게 더 놀라워요. 자, 근데 울산 창업 스케일업 시리즈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 원, 현장 실정비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울산 지역 한정입니다. G스타 드리머즈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 지원금 1,000만 원까지 주는데 이제 경북 지역 한정이고요.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기업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입주 모집 공고죠. 경기도 성남시 공유형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독립형 공유형 독립형 유료 공유형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전 유성구의 독립형 공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전 유성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고요. POC로 최대 1.4억 원까지 주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뭘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창업 지원해 주는데 상품 개발비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서울 한정이고요.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서울 강남구의 공유 오피스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항공무역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열리는데요. 예산으로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경북센터 BI 입주기업 경북 구미시의 공유형 공간 유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기술자료 같은 것들
다른 기업에 탈취당했을 때 그거 이제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임치라는 제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약간 특허처럼 등록해 놓는 게 있는데 그 기술 임치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거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창업 기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금 지원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서울 강남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하고요. 부산 AI 실증 지원센터에서 고성능 컴퓨터 이용 지원해 준다고 해줘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뭐 GPU 같은 거 사용하게 해주겠죠. 진주 창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대 기술 고도화 자금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경남 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 창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1인 창조기업 공간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공유형 무료로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 1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창업버스 강업 브릿지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개인 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 원 서울 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기업 전시회 참가라 그래서 국내 전시회 최대 400만 원, 해외 전시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경기 한정이고요. 한국관광공사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중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경북 지역 한정이고요.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공유형 무료로 제공하는데 전국입니다. 자, 충남 청년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라 그래서 창업 지원금 최대 500만 원에 신용보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충남 한정이고요. 강남구 개포동 지역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합니다. 글로벌 교류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자유형 프로그램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비 여비 등 해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내주겠다는 거죠. 강북 청년 창업 마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강북구 독립형 공유형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세무특화 창업교육한다고 나와 있고요. 경기 창업 혁신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하남시 독립형 공유형 유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세무특화 창업교육 따로 집어넣은 거는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좋아서 그래요. 기업할 때 결국 자본의 흐름과 그 세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가지고 한번 짚어서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 청년 해낸센터에서도 세무특화 창업교육 열려 있고요. 동남권 엔젤 투자 피칭룸이라고 해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나와 있고 서울 핀테그랩에서 신규 입주 멤버십 기업이라고 해서 서울 영등포구 공유오피스 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왔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독립형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핀테크랩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열려 있고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서 경기도 용인시 독립형 공유형 유료 무료로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청 청년 꿈터라고 해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간 독립형 유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산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고 해서 경남 양산 시에 공유형 공간 무료로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던 거 창업중심대학 지역 기반으로 해주는데 사업화 자금 평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온 거고 7천만 원에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나왔는데 평균 0.7억 원 최대 1.5억 원이고요. 그 아까 지역발도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이 기준이 맞을 겁니다. 자, 혹시 아니면은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역발도 봤는데 같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가 창업공간이라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독립형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ICT 제조창업 시제품 제작 및 제포화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바우처로 기업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경기도 ICT 제조창업 아웃소싱 전문 제작이라 그래서 지원금 기업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곳인데 아마 이거 운영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일 거예요. 아마 부산 글로벌 스타트업 게이트웨이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운영하고 있고 참가비업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동네 창업학교라 그래서 세무특화 창업교육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공폭 청년 창업경진대회라고 해서 사업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생활발명 코리아 아이디어 등록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 나와 있는데 최대 500만 원, 근데 여성 한정입니다. 진안군 로컬업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기 사업비 최대 1,400만 원까지 있는 그런 창업 프로젝트 열려 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공고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 독립형 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 챔프 성남 창업경연대회 참가기업 나와 있는데요. 대회 상금 최대 3천만 원까지 걸려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이 아니고 어디에 이제 임대를 하면 월임차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천 단비기업 창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경기 한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간 분야입니다.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전 준비라 그래서 이제 대중경제 네트워킹 데이 오픈 이노베이션 열려 있고요. 에어버스 기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또 열려 있습니다. 뭐 민간 쪽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열려 있는데 여기는 POC 지원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글로벌 임팩트 프로그램이라서 총 상금 5만 달러 이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법인세 50% 감면, 이거는 이제 벤처 기업 인증할 때 하는 건데, 벤처 이제 기업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서비스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베트남 현지 프로그램 POC 지원이라고 해서 신한 스퀘어 브릿지 열려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POC로 최대 1만 달러,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선문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조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어 충남 아산시 독립형 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일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금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CJ 온스타일에서 온 큐베이팅이라 그래서 지분 투자 지원금 최대 10억 원 연계인데, 구체적으로 지원금이 얼마만큼이고 지분 투자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시드 투자 계열에서 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일종의 그 전략적 투자 느낌이 강한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런데 한번 뭐 CJ 온스타일이니까 이쪽 계열로 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위드 삼성화재라 그래서 투자 2억 원 이상 연계해주고 지원금 3천만 원 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현재 홈쇼핑, 현대홈쇼핑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POC 비용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사업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업 원로농부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뭐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 있고, 아산 나눔재단에서 아산 상해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청년 지원해 주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주주 다성벤처스 집중 검토라 그래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마무리 한마디를 굳이 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여기에다 글을 써놓고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이게 그림이 계속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나이한테 시켰는데 글을 그냥 여기다 써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지금은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되게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실망과 분노는 제가 다 감당을 할 테니 유튜브에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열폭을 하고 화를 내는, 또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신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고,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전에 행동이 앞서야 된다.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지원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건 내가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생각보다.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든 뭐가 나와서 수익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효율이라는 게 나오지만은 창업 준비만큼 에너지 컨슈밍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의 당위성, 이러니까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요. 안 돼도 되고 어려워도 하고 말도 안 돼도 해야 되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창업이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모두의 창업 예창패 시즌2 기대해 봅시다.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정책을 욕하는 것도 한계는 있거든요. 이거 2번 정도 했으면 됐지 3번째까지 넘어가면 과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이제 모두의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들려오진 않아요.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제 아직 엠버거가 걸려 있어서 얘기를 못하고, 또 저도 제 귀에 들려왔던 얘기를 그냥 다 옮기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모두의 창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진행 상황을 알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공유했던 자료들을 어떤 유튜버는 그대로 가져가다 그냥 뿌렸더라고, 정리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의 창업이 2018년도에 그 준비했던 그 불합리함의 재림을 생각보다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경험치가 없는 거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뭘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빼고 정말 순수하게 왜 자꾸 이 김장길이라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막 욕도 하면서 막 이 불쾌해지기만 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를 한번 역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욕을 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담담하게 팩트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정치나 정책 얘기랑 안 엮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 뭔데 지금 뭐 이런 걸 막 비판을 하냐, 너 이직 아니냐, 일찍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당연해요. 네, 당연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한 상황이고, 솔직히 옳다 그르다도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모두의 창업은 생각보다 결과 잘 나올 거라고 저도 늘 얘기를 해요. 다만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그걸 과를 어떤 그 성공 득으로 묻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그게 좀 이제 늘 싫은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설팅 여기 QR 찍고 들어오셔서 남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나오신 메시지가 똑같아요. 저 상담 받고 싶어요. 얼마예요? 뭐 어쩌라고. 저 뭐 예창피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디딤돌 하고 싶은데 컨설팅 받고 싶어요. 안 해드립니다.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른 제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뭘 받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저 무슨 사업 하는 사람인데 뭐 예창패 관련해서 좀 지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 좋은 분들 많으니까 그분한테 받으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예. 그냥 안 할래요. 귀찮아서. 예. 진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저는 조만간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